안녕하십니까, 안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가 지금 필수 기본 문제를 풀고 있죠. 계약법 총론의 이제 마지막으로서 해제와 해지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해제와 해지는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해제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계약법 총론 부분 아마 어렵게 느끼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거는 계약의 효력에 관한 부분, 동시항변권이나 위험부담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좀 초핵심 요약 강의에 나오는 거라도 확실하게 내 것 숙지하고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걸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해제와 해지도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함께 문제 보시죠. 자, 1번입니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이죠. 1번, 민법은 쌍무계약에 한해 법정 해제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시 말하면 법정 해제권은 채무불이행이거든요.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굳이 쌍무계약에 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해제권의 불가분성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잖아요.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계약의 효과를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니까 해제권의 행사는 전원이, 전원에서 전원으로 하게 되고요. 반대로 해제권이 소멸하게 되면 더 이상 해지할 수 없는 것이니까 한 사람만 소멸하게 되면 더 이상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해제권의 불가분성이에요. 해제권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소멸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의 규정,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예, 임의 규정이죠. 자, 계약 자유 원칙상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약법의 규정은 예 없이 다 뭐예요?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다른 내용의 당사자 간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어요. 그러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요. 또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매수인이 최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까지 맞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기일은 경간 후에야, 이행기가 도래해야 비로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죠. 중요한 논점이죠. 4번, 이행 불능이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최고 없이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또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이 기억하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따라서 채권자는 최고 없이 또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죠. 자,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다면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 없냐면 해제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고 기본적인 문제지만 은근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5번이 답이에요. 자, 우리가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는 상대방이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액만큼 금액을 깎아요. 이걸 우리가 과실상계라고 하거든요. 뭐 할 때요?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그렇지만 원상회복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을 뭐 할 수 없어요? 깎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5번,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X가 되고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만 원상회복 범위를 정할 때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문제니까 과실상계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답은 5번인 거죠. 나머지 문은 맞아요. 1번.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불이행사를 표시한 거죠. 따라서 채고 없이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동시 이행 항변권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그 일방은 이행 제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매수인의 귀책 사유만으로 이행 불능이 됐어요.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자,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채무자죠. 매수인은 뭐죠? 채권자예요. 제가 위험부담하면서 항상 매도인, 채권자, 채무자를 바꾸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매수인의 귀책 사유가 있다는 말은 매수인에게 고의과실이 있다는 말은 위험부담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가 채무불이행인 거죠. 따라서 매수인의 귀책 사유만으로 이행불능이 됐다면 위험부담 문제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매수인도 매도인도 해지할 수 없는 거죠. 3번. 계약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해제란 것은 뭔가요?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죠. 따라서 해제가 됐으면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 회복해야 되고요.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4번. 당사자 일방이 이행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면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참 어려워하세요. 이런 것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자꾸 개변적인 사변적인 것만 기억하려고 하고요. 큰 틀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계약법 총론은 초핵심 요약부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3번입니다. 해제권과 취소권의 비교해서 틀린 것은 자, 취소권은 법률행위에 대해서 하죠. 해제권은 계약에 대해서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독행위는 법률행위니까 취소할 수 있지만 단독행위는 해제할 수 없는 거죠. 왜요? 해제는 법률행위 중 계약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따라서 1번. 해제 및 취소는 단독행위에도 가능하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죠. 물론 2번. 해제와 취소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단독행위고요. 해제권, 취소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니까 3번.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자, 취소권의 발생 사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해제권은 약정 해제 사유도 있고요. 또 해제 계약, 합의 해제도 인정이 되므로 4번. 취소권의 발생은 법정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 해제권은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같은 것은 뭔가요?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죠. 따라서 5번. 해제 또는 취소 효과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점은 공통점이 있다. 맞는 질문. 따라서 답은 1번이죠. 4번입니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자, 해제는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므로 1번 해제 의사표시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이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불가분성입니다. 당사자 여러 명이면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죠. 2번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 여러 명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해제를 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채무 불이행이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니까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하거든요. 물론 손해배상은 뭐가 원칙이죠? 이행이. 그래서 우리가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을 뺀 나머지 모든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3번.
해제 시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배상함이 동선 판례 입장이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해전기가 뭐죠? 유효한 거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죠. 따라서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 회복해야 되니까 4번 계약상 채무의 일부 이행이 있은 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원상 회복해야죠. 양 당사자는 각기 수령한 급부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이걸 반환하는 이유는 뭐예요? 원상 회복이죠. 다만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니까 원상 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이행이익으로 손해배상도 추가로 청구하는 거죠. 따라서 5번 해제로 인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면 해제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계약의 법정 해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죠. 안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이행지체죠.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상대방이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거 우리가 정기행위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지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 계약을 우리가 정기행위라고 하고요. 정기행위는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를 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해지하고 별도로 추가로 무엇도 청구해요?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것이니까 4번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수적 채무 불이행은 원칙적으로 해제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이 됩니다. 6번입니다. 해제 효과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1번, 해제는 뭐냐?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해제다. 따라서 해제 효과는 계약의 효력을 처음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맞는 지문이죠. 자,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한 것은 원상회복하고 별도로 추가로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되니까 2번 해지로 인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하더라도 해지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중요하죠. 자, 해제를 하게 되면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하게 되는데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이자를 붙입니다. 연 5%. 언제부터 붙이냐면 그 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요. 따라서 해제를 원인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의 2기일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X죠.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되기 때문에 3번이 X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해제에 의하여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조심할 것은 이 앞에 선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맞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해제에 있어서 보호되는 제3자는 선, 악, 불문하고 보호되는 거예요. 다만 예외가 있죠.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가 돼요. 자, 원칙은 선, 악, 불문하고 보호되고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는 선이여야지만 보호가 되거든요. 따라서 앞에 선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해제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원칙적인 차원에서 맞는 질문이죠.
5번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맞죠? 답은 3번입니다. 7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자, 해제는 단독행위죠. 일방적 의사표시죠. 따라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1번.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철회도 좋다라고 한다면 철회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승낙하면 철회할 수 있다. 물론 맞는 질문이죠. 2번.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또 나왔네요.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채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죠. 물론 해제가 됐을 때, 취소가 됐을 때 원상회복 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X입니다.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거 맞아요. 왜 그런 거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거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유약자와 낙약자입니다.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3번이 옳지 않고요.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을 위한 금전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불가분성이죠. 해제권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 또는 상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하여한다. 맞는 질문.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입니다. 8번. 계약 해제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죠. 1번. 계약 해제로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X죠. 계약을 해제한 자가 먼저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다. X입니다. 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회복해야 될 관계는 뭐죠? 동시인관계다. 해제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무효, 취소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권리가 소멸돼서 원상회복하든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계약을 해지한 자는 원상회복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해야 된다. X.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추가로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되는 거죠.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매도인이 해제하는 경우죠. 자, 이건 또 너무나 이게 반복적이죠, 여러분들.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누구 겁니까? 갑 거죠. 매매가 취소가 돼서 매매가 무효하면 무엇도 무효입니까?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을의 등기를 말소하지라도 누구 거예요? 갑의 거. 해제도 마찬가지죠. 해제를 하게 되면 이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입니까? 등기도 무효니까 을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해제되는 순간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돌아오는 거죠. 왜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입니까? 등기도 무효인 거죠.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매도인이 해제한 경우 그 해제 의사 표시가 발생하면 매매가 무효가 되겠죠. 말소 등기 없이도 바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 이유는 뭐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입니까?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4번. 해제 의사 표시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는데 판례는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도 물론 제3자로서 보호하겠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X가 되고요. 5번 계약 해제로 금전을 반환할 땐 이자 붙이죠. 따라서 금전을 반환할 경우 원금만 반환하면 되고 별도로 이자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X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과 2번은 뭐 특별한 거 아니죠. 해지도 의사표시고 모든 의사표시는 영시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으니까 1번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모든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도달돼서 효과가 발생한 후에는 처리할 수 없으니까 2번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는 질문도 뭐가 되는 것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죠. 자, 우리가 임대차에도 정리하겠지만 토지 임대차는 최대한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월,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월이 경과하게 되는 임차권이 소멸되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도 마찬가지죠.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불가불성은 해지와 똑같아요. 따라서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한 사람이라도 소멸되면 다른 사람은 해지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입니다. 자, 합의 해지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환할 것이 금전인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아요. 합의 해지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로 인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이 적중심한 문제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도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및 위임장을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맡겨두었다. 이게 이행 제공입니다. 그 잔금 지급일에 을이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은 을에게 매매 잔대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 이게 또 들어갔네, 그죠? 이제 뺍니다. 사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물론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의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니까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의무와 을의 매매 잔대금 지급 채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법무사로부터 잔대금과 상환으로 수령할 것을 통지하였다면 갑은 자신의 채무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것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조심할 것은 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동시 이행 항변권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갑이 일단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면 을에게 지연 손해금 청구를 위하여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될 필요는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갑이 자신의 채물 이행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뭐가 있습니까?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을은 이행지체가 되는 일은 없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된다면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죠. 5번 신의칙에 따라 갑은 을에게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을 최고하여야 이행을 제공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맞는 질문인데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계속돼야 되니까 통지도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수령을 최고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입증인데 이런 것까지 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뭐가 돼야 됩니까? 계속되어야 합니다. 2번입니다. A는 자신 소유 가옥을 B에게 매도하고 인도는 1개월 후인 10월 30일에 하기로 했다. 그런데 A는 자신이 이사할 집이 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B에 잔금 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날짜에 명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이행지체일까요? 이행불능일까요? 그러니까 이사할 집이 비워지지 않아서 이사 못 간다는 것이 이행지체일까요? 불능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민법에서 불능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객관적 불능만 불능입니다.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은 자기 개인 사정이고 주관적 불능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불능이 아니라 이행지체니까 B가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이행지체니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5번 B는 10월 30일이 경과하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X죠. 왜요? 이행불능이 아니라 이행지체니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5번이 X고 5번이 답인 거죠. 나머지 뭘까요? 1번 B는 제때 이행받지 못함이라여 발생된 손해배상을 A에게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채무불이행이니까. 2번 B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 A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이니까. 3번 10월 31일 이후 A의 점유와 팔출부의 부주의로 가옥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고의과실이 있는 거죠. A는 B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가옥이 소실됐습니다. 없어졌으면 이제 더 이상 이행지체가 아니라 이행불능이겠죠. 따라서 가옥의 소실로 A의 이행지체는 종료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인 거죠.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주관적 불능이 아니라 객관적 불능만을 의미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갑과 을은 2000년 5월 1일 그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대금 1억 원으로 하며 계약금은 1000만 원으로 하고 중도금은 4천만 원을 2000년 5월 20일 지급하며 잔금 5천만 원은 2000년 6월 10일 등기 이전 서류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하고 즉시 계약금을 받았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계약금 원칙적으로 해약금입니다. 따라서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차생 우리가 매매에서 보겠죠. 따라서 1번 갑과 을이 민법의 해약금 규정에 따라 2000년 5월 10일 병에게 행한 계약의 의사표시는 받은 사람 비율이죠. 배액을 줘야 되니까 1000만 원 받았죠. 2배니까 2000만 원이죠. 2000만 원을 병에게 상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병이 중도금 중 3천만 원만 지급한 채 당대금이 지급일이 지나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갑과 을은 등기 이전에 관한 이행 제공 없이 중도금 잔액 및 잔금 지급을 상당 기간 내에 지급할 것을 채구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행지체 중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을 이행지체하던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잔대금 지급일이 지나게 되면 쌍방의 의무는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동시이행관계가 되는 거죠. 따라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뭐가 필요한 거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행 제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방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된다면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가 아니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3번입니다. 병이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일에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갑만
등기 이전서를 제공하고 을은 등기 이전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병의 해제권은 갑과 을 모두에게 계약 전부에 관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갑과 을이 공유잖아요. 근데 지금 갑은 이행했는데 을이 이행 안 했어요. 이랬을 때 일부만 해제할 수는 없는 거죠. 이때는 채무 불이행으로 이루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해제권은 전원에서 전원으로 행사하는 것이니까 갑과 을 모두에게 계약 전부에 관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다. 해제권은 불가분성입니다. 4번. 갑과 을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병은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의 반환을 원상회복으로 청구하는 것 외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것이죠. 5번. 병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 이전에 미리 갑과 을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갑과 을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죠?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조금 길죠, 그죠? 길지만 이 질문들 다 뭐예요? 중요한 것들이 확실하게 꼼꼼히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4번입니다. 맞은 문제네요. 제3자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 갑은 을의 기망에 빠져 을로부터 A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가로 1억 원을 직접 제3자 병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했어요. 그러면 지금 갑과 을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친 거죠.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갑이 을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병은 그 취소로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X. 두 가지입니다. 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법정 취소니까. 두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병은 보호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합니까?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1번은 중요한 질문이죠. X입니다. 2번. 갑이 을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여 주었으나 잔금을 받지 못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는데 병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을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병은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에 보호된다. 맞는 질문이고 중요합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해제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호를 받으려면요. 누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냐면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지만 제3자로서 보호를 받아요. 만약에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이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제3자로서 뭐 받지 못하냐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꼭 기억해 두실 중요한 질문입니다. 해제가 나오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등장하게 되면 요 매수인이 임대인이 등기까지 했는지 등기를 안 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지만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요.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해제로부터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여 주었으나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 뭐 했습니까? 등기까지 갖춘 거죠. 따라서 잔금을 받지 못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하였고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는데 병이 위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을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어요. 그럼 이 사람은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니까 제3자로서 보호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받고요. 따라서 민법 제548조 1항 단서하에 보호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병이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 기간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했어요. 자, 뭘 가압류했습니까? 청구권, 채권을 가압류했죠. 그죠? 만약에 그 매매 목적물을 가압류했다면 새롭게 이해관계 가진 사람으로서 제3자예요. 근데 채권 자체를 넘겨받은 사람은 제3자가 아닌 것처럼 채권 자체를 압류하는 사람도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다른 말로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은 제3자가 아니니까 그 우리 갑의 대금 지급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했더라도 병은 민법 제548조 1항 단서하여 보호된다. X가 되는 거죠. 요 4번과 5번은 시험품이 좀 벗어납니다. 그래서 설명드리지 않고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1, 2, 3번이 중요한데 이 세 가지는 다 중요해요. 약간 지엽적이긴 하는데 이 해제 관련돼서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할 때는 요 1, 2, 3번 요 세 가지 중 하나로 지문을 선택하게 되니까요. 4번, 5번은 신경 쓰지 마시고 1, 2, 3번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계약법 총론이 다 끝났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매매에 관해서 초핵심 요약 정리라고 매매에 관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자, 수업 들은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